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7대 학생회 부차장 및 서기에 대한 간이 공개 청문회 진행을 맡게 된 제6대 학생회장 오인재입니다. 오늘 공개 청문회는 각 부 부장과 차장 선출 사유 발표를 하고 각 부서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공개 청문회의 모든 과정은 녹화되며 편집된 영상이 학생회 페이지를 통해 업로드될 계획입니다. 출연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부득이하지만 자리를 뒤로 옮겨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각부 부장과 차장 그리고 서기 선출 사유를 발표하겠습니다. 순서는 학생회 지원 형식을 참조하였습니다. 우선 공청회를 열기 전에 몇 가지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장 선출은 유채희, 오희석 그리고 저를 포함한 회장단이 선출하였고 차장은 선출된 부장의 의견을 100% 반영하여 선출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장 선출에 관한 질문은 회장단이, 차장 선출에 대한 질문은 각 부서 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괄기획부 부장 선출 사유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송고등학교 총괄기획부는 학생회 추진사업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을 모두 총괄하는 학생회 부서입니다. 그러므로 학생회의 모든 사업을 실현시키고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를 전달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제7대 학생회 소속 총괄기획부 부장으로는 2학년 1반 이종윤 학생이 선출되었으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공약의 참신함입니다. 이종윤 학생은 이전에 학생회에서 추진하고 있던 사업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학생들을 위한 창의적이고 새로운 공약을 제시한 점, 특히 총괄기획부 부원을 따로 뽑지 않고 TF팀을 구성하여 좀 더 유동적으로 활동을 하려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또 졸업생이 찾아가는 학교 소개 프로그램을 부활시켜 학습정보부와의 연합으로 학생들의 진로와 대입 정보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부장으로 뽑는다면 학교에 총괄기획부 이상의 도움이 되는 부장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통하려는 노력입니다. 이종훈 학생은 학교에 공청회를 수시로 열어서 학생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 잘 시행되는 중인지, 공약들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의 질문들을 학생들이 직접 할 수 있게끔 하고 불만이나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 또한 직접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총괄기획부에서 더 나아가 학생회에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장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이종윤 학생을 총괄기획부 부장으로 최종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학습정보부 부장 선출 사유서입니다. 오송고등학교 학습정보부는 교내 학습 환경 조성 및 진학 홍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는 학생회 부서입니다. 오송고등학교 입학 예정자들과 신입생, 재학생을 아울러 모든 학생들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학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제7대 학생회 소속 학습정보부 부장으로는 2학년 5반 신장규 학생이 선출되었으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부장으로서의 포부와 경험입니다. 신장규 학생은 먼저 학생들을 고등학생으로서가 아닌 나 자신으로 학창 시절을 보내게 하겠다는 포부가 인상 깊었으며 또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대학 입시와 고등학교 입학에 대해 학생들을 상세히 도와주는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또 복학생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본인의 친구 중 3학년 등을 통해 다양한 입시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점 또한 의미 있는 활동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부서와의 연계 활동과 학습정보부의 역할을 정확히 이해한다는 점입니다. 신장규 학생이 제시한 공약들은 다른 후보들과 견주었을 때 모두 충분히 실현 가능하며 창의적이고 매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점, 마지막으로 6대 학습정보부 차장이었던 점을 모두 종합해 신장규 학생을 학습정보부 부장으로 최종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모범활동부 부장 선출 사유서입니다. 오송고등학교 모범활동부는 교내외 학생활동 질서 및 용의 목장, 생활 규정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학생의 부서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일탈을 막으며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힘써 도우는 부서입니다.
제7대 학생회 소속 모범활동부 부장으로는 2학년 1반 이민호 학생이 선출되었으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규정을 조금 더 강화한다는 생각입니다. 면접을 본 후보 4명 중 3명은 규정을 느슨하게 가자는 의견 혹은 지금처럼 유지할 것이라고 했고, 이민호 학생만 규정을 좀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세웠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규정을 강화하자는 회장단의 기준과 맞는다는 점도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반대하는 규정 강화를 주변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논리 있고 강하게 말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이민호 학생은 현 모범활동부의 문제점으로 급식 질서, 선도부의 남녀 성비, 학내 규정 등을 집어 모범활동의 문제점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이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기에 부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과 소통하는 모범활동부를 만들겠다는 굳은 의지였습니다. 이민호 학생의 모든 공약은 확실히 정해진 공약이 아니고 추후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을 유동성 있게 실천하겠다는 점과, 새로운 규정이나 고쳤으면 하는 규정을 설문조사가 아닌 공개적인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겠다는 점에서 다른 후보들의 공약 실천 방향과 견주었을 때 학생들과 더 거리감이 없고 소통하는 모범활동부를 만들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이민호 학생을 모범활동부 부장으로 최종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체육활동부 부장 선출 사유서입니다. 오송고등학교 체육활동부는 교내 체육 관련 행사와 학생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학생의 부서입니다. 오송고등학교 학생회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는 부서입니다. 제7대 학생회 소속 체육활동부 부장으로는 2학년 5반 김선우 학생이 선출되었으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압도적인 공약과 공약에 대한 실현 가능성입니다. 김선우 학생은 지원서에 기존 체육활동부에서 실행하던 활동 5가지,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활동 5가지를 제시하여 총 10가지의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면접에서 공약이 너무 많고 실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을 받았을 때 미리 예상 질문을 생각해 놓고 자연스럽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겠다는 점에서 준비성도 철저할 뿐 아니라 공약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아주 돋보였습니다. 또 다양한 학생들이 체육대회 때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를 직접 지적했고, 이를 위해 체육대회 종목을 운동을 잘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 게임들을 구상해냈고, 남녀 간의 차별화를 없애고 동일한 규칙에서 혼성 경기나 성별 간 경기를 주최할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시하여 문제를 즉시 해결하고자 하는 적극성이 돋보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더십입니다. 김선우 학생은 체육활동부원 사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질문의 원인을 파악하여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 생긴 친구들을 1차적으로는 화해시키지만 체육활동부에서 맞는 일을 같이 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심리적으로 갈등이 생긴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방안을 답변으로 제시했는데, 이 부분에서 갈등이 생겨 무리를 일으키는 학생들까지 포용한다는 점에서 리더십이 있다고 판단하였고, 이 이유로 인해 김선우 학생이 부장을 맡게 된다면 다른 부서에 비해 자부심이 강한 체육활동부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열정입니다. 김선우 학생은 면접에서 마지막에 본인이 꼭 뽑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달라는 질문에서 미리 준비한 아령을 오른손으로 움직이면서 자신의 팔 근육을 가리키며 근육 조직처럼 조직력 있는 체육활동부를 만드는 것이 본인의 목표라고 답변했습니다. 저희 회장단은 이런 작은 부분에서 김선우 학생의 의지와 열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김선우 학생을 체육활동부 부장으로 최종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보호부 부장 선출 사유서입니다. 오송고등학교 환경보호부는 교내외 환경 정화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학생회 부서입니다. 제7대 학생회 소속 환경보호부 부장으로는 2학년 5반 김상우 학생이 선출되었으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완벽히 준비했다는 점입니다. 김상우 학생은 먼저 공기정화 식물을 구매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를 해결하는 공약을 생각해냈고, 식물 관련 기업과 직접 상의하여 적은 가격으로 대량의 식물의 씨앗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조사하고, 준비한 점에서 철저한 준비성을 보였고, 예상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해결 방안 또한 구체적으로 설명해준 부분에서 자신의 공약에 대해 완벽하게 준비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약의 창의성과 학생들의 활동에 대한 깊은 고민입니다.
김상우 학생의 공약 중 잔반 안 남기기 활동은 반별로 진행해서 공평성에 어긋나는 불만들이 많았다는 점을 학생들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자신있게 말하여 이 문제를 기존의 선별 방식이었던 팀전을 개인전으로 바꾸어 공평성을 좀 더 증진시킨다는 부분에서 공약을 세우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문제점을 알아냈다는 것에서 학생들의 의견에 항상 귀 기울이는 부장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 여부를 3학년을 제외한 반마다 불시로 검사하여 가장 깨끗한 반에게 소정의 상품을 주는 활동을 추진해보고 싶다며, 지원서에 적지 않은 공약도 추가적으로 마련내는 부분에서 다양한 활동을 주최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겸손한 자세입니다. 면접 당시 단일 후보였음에도 겸손한 태도를 보였으며, 면접 준비를 경쟁자가 있는 다른 부서들의 지원자 못지않게 준비를 많이 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보호부 부장으로서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까지 모두 종합해 김상우 학생을 환경보호부 부장으로 최종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체험활동부 부장 선출 사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고등학교 체험활동부는 학술, 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에 관한 사항, 축제 및 동아리 관련 사항을 총괄하는 학생의 부서입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오락을 책임지고, 이로써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흥미와 열의를 끌어올려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제7대 학생회 소속 체험활동부 부장으로는 2학년 4반 유하은 학생이 선출되었으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공약의 창의성과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입니다. 현 학생회는 체험활동부 부장에게 오락을 바탕으로 한 부서 성향을 고려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 외에 학생들의 이목을 끌 수 있을 만한 신선한 사업을 원했습니다. 또한 그 사업의 실현 가능성이 충분하여 학교와 학생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을 바랬습니다. 이런 면에서 유한 학생은 기존의 사업이 아닌 새로운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자 했고, 그 사업들의 목적을 모두 학생들의 흥미에 두었습니다. 특히 트윙클 콘서트의 콘셉트를 만들자는 공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트윙클 콘서트를 할 때 춤과 노래로만 공연이 구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였고,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여러 가지 콘셉트를 만들어 더욱더 트윙클 콘서트 공연의 장르를 크게 만들 수 있게 하고 다양한 학생들의 참여가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전체적인 공약에서의 예산 문제나 학교에서 실행할 수 있는 공약인지에 대한 질문에 완벽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부장으로서의 자질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철저한 준비성입니다. 체험활동부 부장 면접 당시 최종 경쟁률은 1대1이었으며, 위에 학생회가 바랬던 점들을 미뤄보았을 때 유아은 학생은 면접 때 회장단이 질문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들을 미리 정리하고 그에 대한 답변과 해결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모색해오는 준비성을 보였으며, 자신의 생각을 당황하지 않고 거침없이 말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모든 공약이 이전에 없던 새로운 사업인 점, 이러한 사업이 다른 후보와 견주어 보았을 때 모두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해 유한 학생을 체험활동부 부장으로 최종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기 선출 사유서입니다. 우송고등학교 서기는 각종 회의와 행사에서 기록을 맡으며 관련된 자료를 정리하는 학생의 부서입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학생회가 주관하는 사업과 학교 실정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학생들이 이를 잘 감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서입니다. 제7대 학생회 소속 서기로는 2학년 7반 서은수 학생이 선출되었으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다양한 회의와 행사 기록의 경험입니다. 현 학생회는 서기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속기 능력과 회의와 행사를 기록하고 이를 정리하는 역할이 중요하므로 관련된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습니다. 학생들이 학생회 활동을 감시할 수 있게 하는 유일한 부서인 만큼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서은수 학생이 이에 알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약을 통해 보인 열정과 속기 능력입니다. 서기 면접 당시 최종 경쟁률은 1대1이었으며, 위에 학생회가 바랬던 점들로 미뤄보았을 때 서은수 학생은 단순한 기록 및 정리뿐만 아니라 학생회 데이터베이스를 작성해 활용하겠다는 공약이나 홍보지 디자인 공약을 추가적으로 내세운 점과 학교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서기 역할을 맡아 이끌어본 경험이 있으며 500타가 넘는 속기 능력을 갖추었다는 점에서
이미 충분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며 서기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돋보이는 센스입니다. 서은수 학생은 말을 설득력 있게 잘하였고 자신을 어필할 시간에 자신의 성인 서씨를 서기에 비유하여 본인이 서기가 꼭 되어야 하는 운명이라는 등 센스 있게 표현하여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도 밝은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서은수 학생을 서기로 최종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질의응답 부장 선출 질의응답부터 받을 건가요? 아니? 그러면 부장 선출에 관해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네. 마이크 따로. 지금 지켜지고 있는 우리들 규칙은 지금 선배들께서 계속 대의원회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의견과 학생들의 의견을 중점을 찾아서 이루어지는 규칙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민호 학생께서 뽑힌 이유가 다른 참가자들과는 달리 규제 강화라는 공약에 대해서 그것이 이번 회장단의 기준과 맞기 때문에 뽑았다고 하셨는데 왜 회장단의 기준이 이번에 규제 강화로 강하게 감당을 하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이민호 학생이 규칙을 강화시켰다고 말한 것 때문에 뽑은 게 아니라요. 나머지 3명의 후보에 비해서 이민호 학생만 그 규정을 강화시킨다고 했는데 우리 학교 모든 학생들이 규칙을 강화한다는 거에서는 반대를 하잖아요. 근데 이민호 학생이 규정을 강화한다고 자신의 의견을 얘기한 부분에서 강화한다는 의견 때문에 뽑은 것이 아니라 그 다른 사람들의 반대에도 자신의 의견을 꿋꿋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선출한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강화한다고 했는데 왜 뽑았냐는 게 아니라 강화한다는 게 이번 학생단의 기준과 좀 맞기 때문인데 왜 학생회는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그 선도 규정을 강화하는 게 강화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강화한 게 저희 기준이 아니라요. 강화한다고 한 말이 다른 학생들의 그 반대에도 자신의 의견을 굴복하지 않고 꿋꿋이 말했다는 점에서 네. 더 이상 할 말 없으신가요? 네. 이민호 학생들의 공약들의 구체성이 없다는 것은 전 유동성이 있는 게 아니라 공약 준비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보는데 이 점을 학생회에서 좋게 평가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나요? 이민호 학생의 공약에 구체성이 없다고 하시잖아요. 전 이게 유동성이 있는 게 아니라 공약 준비성이 떨어지는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점을 학생회에서 좋게 평가하신 이유가 궁금합니다. 우선 모범활동부는 아까 안현정 학생도 말씀하셨듯이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규정을 정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구체적인 그런 공약을 걸 수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공약이 오히려 실현 불가능하게 한다고 저희 회장단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답변으로 저희가 선출 사유서를 말할 때 그 공약을 유동성 있게 실천하겠다고 그냥 한 게 아니라 추후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을 유동성 있게 실천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더 할 말 없으신가요? 네. 공약에 대해 질문을 네네. 선도부를 왜 5명이나 줄이신 건지. 오늘 이 부분은 답변을 할게요. 네네. 그 선도부 규정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 교육청에서 공지가 내려왔다고 했는데 선도부에서 학생들에게 벌점을 줄 수 없게 규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범활동부 부장과 상의를 했는데 벌점을 주지 않는 거면 모범활동부원이 15명까지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10명으로 줄이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작년 6대 학생회에서는 그 면접 한 거에 대해서 녹음을 하고 그 녹음한 본을 페이스북에 올린다는 그런 말을 하였거든요. 근데 혹시 7대 학생회에서는 그 면접본에 대해서 녹음을 한 뒤 녹음을 하셨는지 혹시 그 녹음을 하셨으면 올릴 의향이 있으신가요?
우선 그 녹음은 일단 모든 면접 지원자들에게 녹음은 일단 했고요. 신청자에게 녹음 본은 공개할 예정이긴 한데 네, 오픈 채팅으로 만약에 그 녹음본과 지원서를 받고 싶은 학생이 있으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개하진 않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하자면 페이스북에 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페이스북이 오송고등학교 학생이 아닌 다른 학생들도 들어와서 충분히 볼 수 있는 공개된 장소잖아요. 근데 학생들의 개인정보와 그리고 학생들이 쓴 그런 지원서를 그런 공개적인 장소에까지 공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오픈 채팅으로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여기부터 할게요. 그 선거 규정에 대한 학생의 입장이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저희는 규정이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교육청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더 느슨하게 가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저희 먼저 뒤에 남학생부터. 공약을 압도적이 많이 했다는 중에 그 말씀하시지 않은 거 하나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공약에 대한 질문은 다음 공청회 때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여기만. 그 교육청의 지시로 인해서 그 학생들에게 벌점을 주는 것이 안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모범활동부가 정확하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아해했는데요. 나종관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모범활동부가 벌점을 주지 못하는데 이렇게 말로 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 정도만 얘기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그냥 선도 쓰고 봉사 시간 받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체육활동부 면접을 총 3번이나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왜 그런지. 체육활동부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 첫 번째 면접에서는 3명이 참가하셨는데 한 명은 면접을 조금 나머지 2명에 비해 그 기준에 미달하여서 떨어뜨렸는데 그 김선욱 지금 선출된 부장과 한 명 더 2차 면접을 본 학생이 답변도 비슷하게 되게 잘했고 마지막 어필하는 시간에서 되게 창의성 있는 대답을 했기 때문에 2차 면접을 봐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더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이민우 학생이 규정을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교육청에서 벌점을 줄 수 없다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은 이민우 학생은 그 규정 공약을 지키지 못한 거고 자신의 의견을 확실하게 내세워서 뽑았다고 했는데 솔직히 학생회나 학생회 부장들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수용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일단 우선 이민호 학생이 낸 공약은 그 뭐 규정을 강화한다, 뭐 느슨하게 한다 이런 규정이 아니라요. 면접 질문 중에 선도 규정을 강화할 것인가 느슨하게 할 것이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 질문에서 강화한다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그냥 아무거나라도 조금이라도 궁금하시면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다시 한번 조금만 큰 소리로 얘기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에서 모범활동부가 더 이상 벌점을 부과를 못한다고 공지가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장분이 어떻게 앞으로 선거활동을 할 거다 아니면 전화대 공개한 적이 있나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모범활동부는 학생들과 같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규정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학생 그 교육청에서 내려온 지시대로 일단 따를 예정이고요. 이민우 학생이 공약을 유동성 있게 놨다는 점이 이렇게 급격하게 갑자기 규칙이 바뀌었을 때 잘 공약을 실천할 수 있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공약은 지금 학생회와 회의가 안 됐어요. 그 회의에 관한 거는 간부 수련회 때 진행할 것이고 정확한 공약이 짜여지면 다음 공청회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동성 있는 공약은 나오지 않은 건가요? 유동성 있는 유동성에 맞는 공약이 아직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나요? 의미상. 그 유동성 있는 공약을 따로 정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공약을 추후에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것을 조정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태 있잖아요. 사태가 아니라 이 결정을 학생이 부과하지 못하는 이 상황이잖아요. 이 상황에 맞는 공약이 있냐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약에 대한 것은 아직 학생회가 전체적으로 상의가 되지 않아서 간부 수련회 때 상의가 될 예정이고 그 뒤에 한 번 더 이렇게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될 건데 그때 공약에 대한 것은 모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학생회 선발 기준에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없었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도 물론 있는데 저희가 주로 본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눠서 한 거 있잖아요. 그 부분입니다. 추가적으로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실현 가능성은 공약을 유동적으로 반영을 하게 되면 그게 더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안경장에 대한 차별성에 대한 얘기가 그 국제 강화라는 게 결국은 만약에 결정이 부여된다는 걸 가정하고서 그런 공약을 낸 거, 그런 질문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교장 강화라는 게 단지 본인의 의견이 아닌 학생들에게 반영할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걸 물은 건데 거기서 본인의 의견을 그냥 국제 강화로 혼자 얘기했다고 그걸로 차별성을 두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질문이 잘 안 들려. 조금만 크게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국제를 강화해야 되는 의견은 학생들에게 걸침이 부여될 상황에서 그 강화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본 건데 그게 본인의 의견이 아닌 학생들에게 어떻게 반영을 할 거냐는 걸 물어본 건데 그 창의성 있는 의견을 내 가지고 절충을 한다고 하는 건 창의성 의견을 내 가지고 차별성이 있는 게 아니라 단지 다른 참가자들과 혼자 다른 의견이 낸다고 차별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건가요? 차별성이란 단어에 좀 의문이 들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이민우 학생이 규정을 강화한다고 해서 다른 후보자들과 답변이 달랐기 때문에 차별성을 둬서 그 부분에서 점수를 더 부여한 것이 아니고요. 일단 다른 학생들이 다
그 학생들도 알듯이 규정을 강화한다 하면 좀 되게 뭐 비판을 받거나 좀 되게 안 좋은 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서 그 이민호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그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말하지 않고 자기의 의견을 꿋꿋하게 얘기했다는 점을 좋게 본 것입니다. 시간 관계상 부장 질문은 잠시 여기까지 하고 다 끝난 뒤에 시간이 남으면 그때 다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차장 선출에 대한 부장들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먼저 총괄기획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7대 학생의 총괄기획부로 선발된 이종윤과 이수민입니다. 먼저 처음으로 총괄기획부 차장 선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7대 학생의 소속 총괄기획부 차장으로는 1학년 5반 이수민 학생이 선출되었으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회라는 직책은 학교를 이끌어 나간다고 볼 수도 있는 직책입니다. 보수적이기보다는 진보적인 사람이 이 사람이 직책을 훨씬 잘 맡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로 답변의 창의성과 선택지에 없는 답을 고를 수 있는 용기였습니다. 면접 질문 중 가장 비중을 둔 질문은 창의성 질문이었습니다. 회장단과 부장은 총괄기획부서 가장 중요시해야 되는 게 창의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질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되 답변 또한 창의적인 학생을 뽑고자 하였습니다. 이수민 학생은 3명의 학생 중 가장 창의성 질문을 빠르게 대답하였고 선택지에 없는 답변을 창의적으로 생각할 줄 알며 순발력도 빠르다는 점을 통해 이수민 학생을 선발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약의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입니다. 이수민 학생은 유일하게 자신의 공약에 대한 문제점을 학생회에서 말했을 때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해결 방안을 바로 생각해내었고 공약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를 맺어 의도적으로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공약에 대해 깊이 생각한 점을 알게 되었고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세우고 최대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공약을 세운 것으로 보아 본인의 공약이 실현이 가능한지를 가장 많이 생각한 것 같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문제점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고 차장이 되었을 때 학생들의 의견을 가장 잘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이수민 학생을 이번 2019학년도 2020학년도 1학기 총괄기획부 차장으로 최종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차례로 받아보는 거 아니에요? 쭉 하고 질의응답 총괄기획부 차장 선출에 대한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창의성 질문 면접에서 직접 했던 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침을 할 때, 재채기를 할 때 어느 손으로 가리느냐를 물어봤고 전 선택지를 왼쪽 손이냐 오른쪽 손이냐만 주었을 때 다른 학생들은 왼쪽 손이냐 오른쪽 손이냐를 고민할 때 이수민 학생은 팔로 가린다는 대답을 바로 생각해내서 대답한 점에 큰 비중을 두었습니다. 추가 질문 말씀하세요. 혹시 또 추가 질문 있으신 분 계시나요? 네, 없다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습정보부의 질의응답 시간이 있겠습니다. 학습정보부의 차장 선출 발표에 대해 있겠습니다. 제7대 학생회 소속 학습정보부 차장으로는 1학년 8반의 배민영 학생이 선출되었으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 동기의 실효성이 가장 잘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타 후보들은 자신의 추상적인 포부만을 밝힌 반면에 배민영 학생의 경우에는 자신의 경험을 상세히 제시를 하고 이와 관련된 심정적 변화를 결부를 시켰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서술과 경험에 따른 동기의 타당성이 후보들 중에 가장 믿을만하였다고 판단하였기에 해당 항목에서 타 지원자들보다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책의 구체화 정도가 가장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타 후보들은 학교 내에 드러난 문제만을 통찰하여 정책을 설계한 반면에 배민영 학생은 정책을 설계할 때 한국 학교의 현 실정, 교육의 본질, 개인의 성장 등을 다방면에서 고려하여 설계하였습니다.
또한 직관적인 해결법만을 제시한 타 후보들과는 달리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 타 후보들과 비교하였을 때의 그 구체화의 정도가 가장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는 배민영 학생을 뽑을 때에 학습정보 차장에게 있어서 중요한 능력들 중 하나인 정책 구상 능력 및 사회 문제 분석 능력이 뛰어난 학생임을 파악하는 데에 중요한 지표로서 사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상황 인지 능력과 언어로서 구체화하는 능력이 후보들 중 가장 뛰어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학습정보부 차장 선발 면접에서 특정 음식을 제시를 한 뒤에 그에 대한 맛을 상세히 풀어 설명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요청에 타 후보들은 짜다, 달다 등 일반적으로 분류되어 있는 맛의 범주를 인용하여 답변을 하였으나 배민영 학생만이 음식의 촉감, 여러 맛들의 상호작용의 정도를 제시하여 맛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렇게 다소 황당한 질문을 한 것은 해당 학생의 상황인지 능력과 언어로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를 명확히 구체화하는 능력을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학교 내 여러 문제점들을 인식을 하고 이를 해결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는 학생의 임원이라는 자리에서 문제 상황을 인지한 뒤에 자신이 실행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화하고 명확히 글 또는 말로써 전달해낼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배민영 학생은 위 요청에 대한 답변을 통해 상술한 능력을 자신이 가지고 있음을 확실히 증명을 해내었고 이는 제가 배민영 학생을 학습정보부의 차장에 임명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마지막으로 방향성의 일치입니다. 저는 이번 학습정보부에서 학생의 대학 입시만을 도와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의 내적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정보부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배민영 학생의 지향성과 정책의 방향성이 제가 꾸리고자 하는 학습정보부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여 배민영 학생을 학습정보부의 차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배민영 학생을 학습정보부 차장으로 최종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모범활동부 차장 선출 발표에 대해 발표가 있겠습니다. 우선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모범활동부 질문이 좀 많으셔서 제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할게요. 우선 모범활동부 부장을 뽑을 때 강화한다는 질문에 대해서 일단 하면은 선도부를 부장이 되면은 규정을 정할 때 혹시 강화하는 쪽이냐 느슨한 쪽이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두 선택지 중에 강화한다는 쪽이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오해의 소지가 생긴 건데 제 의견이 완전 강화한다는 쪽이 아니라 만약에 강화하거나 느슨하게 하거나 둘 중 선택하라면 그쪽으로 선택하겠다는 거지 현재 규정을 강화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었고요. 그 다음에 규정을 이제 벌점을 준다 안 준다 그런 얘기 때문에 오해가 많으신 것 같은데 아까 나종환 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일단 규정이 교육부에서 그렇게 떨어진 건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대의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해결이 되는 거라서 아직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규정이 없어지는지 안 없어지는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차장 선출 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학생회 소속 모범활동부 차장으로는 1학년 5반 문승현 학생이 선출되었으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을 통해서 확인한 구술 능력이었습니다. 모범활동부는 선도를 서는 활동을 하면서 두발, 용의복장 등 오송고등학교의 규정에 맞지 않는 모습을 한 학생에게 주의를 시키는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모습을 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의견이 확실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차분한 성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 문승현 학생은 다른 참가자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그 능력을 잘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특히 돌발 질문에 대해서 차분하게 대답하는 모습을 통해 감정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 차분한 면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문승현 학생을 차장으로 뽑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자신의 계획을 적어 제출하는 경우 그 활동이 어떤 활동이며 활동 속에는 무엇을 할 것인지 추상적으로 자신이 원하는 계획만을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문승현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캠페인 활동에 대해서 다른 학교의 예시와 활동을 통한 개선 방향, 구체적으로 정해진 역할 등 상세한 계획을 짠 것에 지원서를 통해 알 수 있었고
면접을 통해서 그 생각을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도부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문제가 되는 남녀 급식줄 통합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자기 생각을 분명히 밝히며 현재의 문제점이 성비 문제라고 하며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그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설문조사 등 여러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한 모습에서 차분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거침없이 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선도부의 역할과 관련하여 어떻게 변화시켜야 할 것이 좋을 것 같다고 구체적으로 말한 것은 이미 선도부가 갖춰야 할 자세와 차장으로서의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며 주요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승현 학생이 차장 역할을 맡는 것이 좋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문승현 학생을 모범활동부 차장으로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다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활동부 차장 선출 발표가 있겠습니다. 제7대 학생의 소속 체육활동부 차장으로는 1학년 8반 박예령 학생이 선출되었으며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저는 이번 체육활동부 차장을 선발하기 위해 두 가지 기준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로 공약의 실현 가능성 및 오송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볼 수 있는 기대 효과, 그리고 제 활동 계획과의 연계성입니다. 두 번째는 면접에서 보여준 개인의 역량 및 열정입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예랑 학생이 추진하고자 하는 활동 중 가장 인상 깊었던 두 가지는 스포츠리그 남녀 혼성 종목 추가, 체육대회 종목에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고요 속의 외침, 몸으로 말해요 등과 같은 미니게임 추가였습니다. 스포츠리그 남녀 혼성 종목 추가 같은 경우에는 제6대 체육활동부 차장님께서도 계획을 하셨던 활동이고 무엇보다도 남녀 차별 없이 함께 화합한다는 취지가 매우 좋았습니다. 남녀가 함께하는 종목이 하나도 없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남녀공학인 학교에서 학교의 화합을 위한 활동에 남녀를 나눠서 경기를 진행하다 보니 화합의 경계가 생기는 것 같다는 말이 상당히 인상 깊고 공감되었습니다. 또 박일영 학생의 공약이 제가 추진하려고 하였던 공약인 스포츠리그 종목 다양화와 연계하기에도 매우 적합하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로 체육대회 종목의 미니게임 추가라는 공약은 체육을 좋아하지만 잘 하지 못하는 친구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고 싶지만 반에 피해를 주지 않을까라는 걱정에 마음껏 참여하지 못한다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문제로 인식하고 기존 체육대회 종목에 뛰어난 실력이 있지 않더라도 미니게임을 통해 모두가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고 한 부분에서 현재 체육대회의 큰 문제점을 잘 지적해 주었고 해결 방안 또한 실현이 어렵지 않으며 훌륭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예랑 학생은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면접관에게 말을 할 때 다른 곳을 본다던가 눈을 피한다거나 하지 않고 회장단과 저의 눈을 모두 제대로 바라보고 자신이 전달하려는 말의 의도를 정확하고 논리정연하게 정리하여 말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이 학생이 체육활동부 차장이라는 직책을 맡았을 때 강당 사용 문제로 분쟁이 생기는 것과 같은 경우에도 차분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잘 해결해낼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 학생은 마지막으로 본인이 뽑혀야 하는 이유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종이에 적어오거나 특정 행동을 하거나 손에 적어 준비해온 다른 지원자들과는 달리 스페인어로 된 격언을 직접 말하고 그 격언을 통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체육활동부의 모습을 매우 긴 문장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외워서 말했다는 점에서 차분하면서도 본인의 열정과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또 면접을 하는 내내 오송고등학교 학생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를 주고 편파적 심판이 없는 체육활동부를 강조하였으며 이를 통해 본인이 생각하는 체육활동부의 모습이 확실하게 잡혀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보았을 때 제가 세운 기준에 박예랑 학생이 가장 만족하였기 때문에 체육활동부 차장으로 박예랑 학생을 최종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단한 체육활동부의 조직처럼 단단한 조직 한번 보여주세요.
방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환경보호부 차장 선출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7대 학생회 소속 환경보호부 김상호 윤인섭입니다. 제7대 학생회 소속 환경보호부 차장으로는 1학년 2반 윤인섭 학생이 선출되었으며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지원 동기에서 판단된 사전 지식과 준비성입니다. 윤인섭 학생의 지원 동기에는 약사라는 자신의 진로와 환경부 지원의 연관성이 가장 돋보였고 평소에도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고 환경부 차장이 되기 위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WHO에서 발표한 환경과 질병에 대한 보고서를 인용하여 인류의 건강은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이고 환경을 보호해야 할 필요를 제시하는 등의 준비성을 보인 것으로 보아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였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추진하고자 하는 공약의 적합성 및 연관성입니다. 윤인섭 학생의 두 번째 공약이었던 학생들에게 식물을 키우게 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하기 캠페인과 제 공약이었던 환경 정화 식물 각반 배치는 각 반에 식물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활동의 방향성이 일치함을 보여주었고 윤인섭 학생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저의 추진 계획 중인 사업을 합쳤을 때 예산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보았으며 추진하는 과정도 훨씬 수월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서 의견을 받기 위한 공약인 소리암 설치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을 보고 환경보호부의 운영을 독단적으로 이끌어가는 차장이 아닌 민주적인 방식으로 학생들의 이야기를 더 잘 들을 수 있는 학생들과 더 가까운 차장이 될 수 있는 면모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면접에서 보여준 자신감입니다. 면접을 볼 때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에 관련된 질문들을 조리 있게 받아냈고 그리고 자신의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자신을 꼭 뽑아야 하는 이유를 말해달라는 질문에 답을 할 줄 알았으나 역으로 자신이 뽑히지 않을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라고 역질문하여 회장단은 물론 저를 당황케 했습니다. 유머스럽게 거만해 보인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자신의 자신감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매끄럽게 받아치는 모습을 보고 이러한 자신감과 임기응변이 학생회란 조직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모두 종합하여 윤인섭 학생을 환경보호부 차장으로 최종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다면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체험활동부 차장 선출 발표가 있겠습니다. 체험활동부 차장 선출 사유를 밝히겠습니다. 제7대 학생회 소속 체험활동부 차장으로는 1학년 7반 김서연 학생이 선출되었으며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소통하려는 자세입니다. 학생들의 학술, 예술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에 관련된 활동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체험활동부이기에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내기 위한 창의성과 소통하는 자세는 필수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서연 학생은 면접 과정에서 공약의 대부분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수정해 나가겠다고 말한 부분에서 소통하려는 자세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는 무엇인지를 묻는 면접 질문에서 김서연 학생은 임원으로서 지녀야 할 자세를 SNS에 빗대어 설명하였습니다. 사용자에 맞추어 업데이트를 하는 SNS처럼 학생의 임원도 학생들에게 맞춰 의견을 수용하고 문제점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미 김서연 학생은 임원과 학생 간의 소통을 매우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의 임원으로서 어떤 활동을 추진할 때 본인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태도를 보여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약의 창의성입니다. 1차 평가였던 지원서의 내용 중 해당 부서 임원으로서 올해 추진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한 아이디어를 묻는 문항이 있었습니다.
이 문항에 대하여 이미 시행되었던 활동들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내용이 대부분인 지원자가 있었던 반면에 김서연 학생은 굉장히 창의적이면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활동들을 제시하였습니다. 본인이 학교 생활을 하며 느꼈던 점을 반영하여 새로운 활동을 만들어낸 것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또한 각 활동들의 이름을 직접 만들어낸 점에서 김서연 학생의 창의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경험을 통한 근거 있는 자신감과 굳은 의지를 가진 점입니다. 1차 평가였던 지원서에서 소통하는 자세와 창의성을 엿볼 수 있었고 면접 과정 또한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면접에서 예상치 못한 질문에 대해 섣불리 대답하지 않고 충분히 고민한 후 대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기 PR에서는 중학교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느낀 점을 말하며 임원 활동을 잘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과 본인이 추진한 체험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얻어가는 것이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전하며 학생의 활동에 대한 열정과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위 내용들을 모두 종합하여 김서연 학생을 체험활동부 차장으로 최종 선출하게 되었습니다.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다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서 먼저 회장단의 그 차장 뽑는 과정에 대한 질문 해도 되나요? 네, 해도 돼요. 전체 질문. 전체 질문 해도 돼요. 지금 이제 회장단한테 질문을 할 계획이거든 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 먼저 회장단에게 하는 질문을 마치고 그 다음에 따로 부서에게 질문이 있다면 그 후 부서 질문도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네. 그럼 지금 이 자리에서 각 부의 부장들이 밝힌 공약들을 공개할 수 없다는 말씀이실까요? 밝힐 수는 있지만 어차피 간부 수련회 때 한 번 더 확실하게 결정을 하고 학생들에게 전달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바뀔 수 있는 사안을 지금 섣불리 공개하는 것보다 간부 수련회 때 확실하게 결정된 사안을 발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 부장은 이미 면접 날짜가 정해진 채로 면접을 봤지만 차장은 문자에 추후 공지된다고 써 있었는데 전날에도 아무 공지가 없었고 당일날 저는 친구한테 면접을 본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리고 여기서 학교에 물어봐서 했는데 분명 저한테도 방송을 나중에 한다고 했는데도 면접 보기 바로 직전에 방송을 하였다고 하고 출문제라는 말이 적어도 하루 전에는 알려줘야지 사람들이 면접 준비를 하는 기간과 과정이 필요한데 바로 전에 말씀해 주시는 방과후 시간에 집을 가는 학생들도 있고 다른 일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갑자기 불리면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왜 굳이 바로 전에 공지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방송으로 공지한 거는 정확히 공지한 건 5교시가 끝나고 있거든요. 근데 방송 장비 문제 때문에 그 1학년층에 방송이 안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방송 장비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알려줬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고, 그리고 하루 전에 말씀을 안 드린 이유라고 하긴 그렇지만 면접에 그 개인 질문이었는데 그 개인 질문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또 뭐 하시면 또 혹시 회장단에게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그러면 각 부서에게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험활동부요. 체험활동부가 동아리 관련해서 일을 하는데 그 동아리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할 건지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 부분은 공약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더 정확히 공지를 드릴 것이긴 하지만 일단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동아리 전시회 때 체험활동부만의 전시회를 기획해서 동아리 축제를 조금 더 다양하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오늘 들었는데 모범 간부 수련회 가는 게 모범 활동 부원들만 간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떻게 결정된 건지 궁금합니다. 모범활동부원은 저희가 가자고 한 게 아니라 저번부터 계속 모범활동부원만 간부수련을 갔어요. 원래 저희가 따로 결정한 사항이 아닙니다.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그냥 조금이라도 궁금하시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더 이상 없다면 그럼 마무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러면 오늘 우선 오늘 공청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학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학생의 일에 큰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학생들과 소통한 학생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공청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나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